안녕하세요, 테크몽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몇 가지 갤럭시 탭 S6에 대해서 아쉬운 점을 말씀드렸는데 그 뒤로 제가 새롭게 제품을 하나 더 받았어요. 그 영상에서 제가 아쉬웠던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더라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전달된 제품은 지금 보여드리는 제품이 훨씬 더 그 제품에 근접한 제품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아쉬웠던 점이 해결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난 버전에 진짜 제가 아쉬웠던 단점들이 얼마나 잘 고쳐졌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가장 아쉽다고 느낀 첫 번째가 뒷면에 있는 케이스를 붙이는 부분이 양면 테이프다, 끈끈이다, 몇 번 붙이면 못 쓴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제품을 받았는데 그 나노 패드라고도 불리는 그 접착면을 물티슈로 닦으면은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부착력이 회복이 됩니다. 요것 때문에 키보드 커버 안 사신다고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키보드를 안 쓸 때는 이렇게 뒤로 보내가지고 이렇게 쓰다 보면 키보드를 누를 때 자동으로 타이핑이 되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각도가 정확하면 상관이 없는데 각도가 살짝 이렇게 틀어지면 문제가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제가 개선품을 받으니까 그런 문제가 개선이 됐더라고요. 앞에 있는 이 터치패드가 왼쪽을 누르면 왼쪽, 오른쪽을 누르면 오른쪽이 눌러져야 되는데 실제로 왼쪽과 오른쪽 다 똑같이 왼쪽 클릭밖에 안 된다고 제가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근데 제가 새로 받은 제품은 그것도 개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주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키보드 커버 자동 화면 꺼짐을 지원한다는 얘기예요. 아쉽게도 오늘 받은 제품 기준으로는 자동화면 꺼짐이 적용되진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받을 제품에는 이 자동화면 꺼짐이 개선된 채로 출시된다고 하니까 지금 출시일이 얼마 안 남았지만 제가 실사용할 제품으로서 꼭 개선된 채로 출시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적으면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다 안 풀렸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질문 많이 하셨던 부분 몇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 케이스를 이렇게 덮으면은 화면에 스크래치 나지 않나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4개의 패드 부분이 화면의 베젤 부위에 이렇게 터치가 되거든요. 디스플레이를 일부 침범하긴 하지만 키보드로 인해서 화면에 막 스크래치가 난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거치를 할 때 꼭 키보드를 안 쓰게 된다면 이렇게 거치를 해도 사용 중에 키보드가 눌러지거나 그런 문제는 없어요. 키보드가 아니라 패드 4개가 바닥을 이렇게 지지하고 있어가지고 스탠드형으로 사용할 때 꼭 키보드 커버를 안 떼도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도 센서에 대한 건데요. 갤럭시 탭 S6 같은 경우에는 조도 센서가 가운데 카메라 있는 곳에 바로 오른쪽에 있어요. 원래 사용할 때 밝기가 이렇게 밝다가도 여기를 이렇게 잡게 되면 밝기가 천천히 어두워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밝기가 어두워지는 거 보이시죠? 태블릿 잡을 때 우리 보통 이렇게 잡잖아요. 그래서 저 조도 센서 위치가 좀 별론데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자동화면 밝기 기능을 끄면 됩니다. 끄는 방법은 위에 있는 상태 표시줄을 내린 다음에 여기 밝기 옆에 밝기 최적화 기능을 끄면 돼요.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막아도 밝기가 막 조정되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성능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갤럭시 노트 10하고 벤치마크 성능을 비교해 봤어요. 갤럭시 노트 10 같은 경우에는 엑시노스를 쓰고 있고 램도 12기가나 되거든요. 근데 갤럭시 탭 S6 같은 경우에는 스냅드래곤 855를 사용하고 있고 램은 6기가예요. 좀 공정하지 않은 비교가 될 수 있지만 최신 스마트폰하고 비교했을 때 탭 S6가 성능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알 수 있으니까 제가 벤치마크 결과를 좀 비교해 볼게요. 종합 성능 테스트라는 안투 기준으로 좀 비교를 해보면 갤럭시 탭 S6가 오히려 갤럭시 노트 10보다 점수가 더 높은 걸 알 수가 있어요. 램이 더 낮은데도 이렇게 높은 점수가 나왔다는 거는 램이 6기가만 해도 충분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램은 다다익 램이니까 높을수록 좋죠. 나중을 생각해도 램이 높으면 좋은데 금액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램 6기가 사도 충분하다는 걸 어느 정도 이걸로 대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긱벤치라고 하는 테스트가 있는데 여기 탑재된 AP, CPU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그 프로세서 위주로 테스트를 좀 많이 하는 어플이에요. 그래서 그걸 테스트해보면 싱글 코어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노트 10이 조금 더 낫더라고요. 근데 멀티코어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탭 S6가 조금 더 나았어요. 일반화시키긴 그렇지만 이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갤럭시 탭 S6는 최고 성능 안드로이드 스마트폰하고 비교해도 성능이 어느 정도 비슷하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넷플릭스 FHD 지원하나요? 라고 물었어요. 아마 안드로이드하고 넷플릭스하고 관계를 조금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갤럭시 노트 10이나 노트 10 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넷플릭스 FHD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넷플릭스가 어느 버전 이상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 FHD를 허용되지 않은 안드로이드 장치에서는 사용할 수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9버전 넷플릭스를 사용하게 되면 넷플릭스를 FHD로 사용할 수 있는데 최신 버전 넷플릭스로 사용하게 되면 FHD가 아닌 HD 720p 화질로만 재생이 돼요. 지금 제가 와이파이를 연결해가지고 매우 빠른 속도로 인터넷 접속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도 여기 보면 720p라고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갤럭시 노트 10으로 측정해봐도 똑같이 720p로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갤럭시 탭 S5e 같은 경우에는 속된 말로 덱스 그립이라고 하죠. 주변을 이렇게 꽉 잡으면은 와이파이 수신 감도가 떨어지는 거였는데 일단 아래에는 데스 그립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없고요. 위쪽에도 수신 감도가 떨어지는 부분은 없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잡는 이 각도에서는 전혀 와이파이 수신 감도가 안 떨어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갤럭시 탭 S5e의 와이파이 수신 감도 문제는 해결이 됐네요. 마지막으로 덱스 모드에서 스크린 미러링을 지원하느냐 라고 질문을 하신 분들이 있는데 아쉽게도 덱스 기능에서는 유선으로 연결을 해야 되는 것 같고 무선으로 이렇게 스크린 미러링은 지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못 찾은 걸 수도 있는데요. 일반 모드에서는 위를 이렇게 내리면은 스마트 뷰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덱스 모드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를 이렇게 띄워도 스마트 뷰라는 기능이 없거든요. 그래서 덱스 모드에서 스크린 미러링 되나요? 라는 질문에는 유선으로는 가능한데 무선으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가장 좋은 건 제가 리뷰할 제품이 여러분들에게 가는 제품하고 완전히 똑같으면 참 좋긴 한데 그래도 제가 처음 리뷰했을 때 아쉽다는 부분이 많이 개선이 됐고 키보드 커버의 자동화면 꺼짐도 개선된 채로 나온다고 하니까 제가 나중에 진짜 실제품을 받아보게 되면 훨씬 더 제가 사용하기에는 좋은 조건일 것 같아요. 지난 영상에 보니까 뭐 제 링크가 안 들어가져요, 어디서 구입하면 싼가요, 뭐 이런 거 알려달라는 분이 있어서 이번 영상에서도 내용의 판매 링크를 제공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이 괜찮았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영상이었으면 좋겠네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테크몽이었습니다.